네, 비트코인 트레이더 시간입니다. 이래학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방송은 좀 기분 좋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가상화폐주들이 오르면서 가상화폐가 오르면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오늘장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상화폐의 이러한 상승세가 이제 좀 추세적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따가 시세를 보긴 할 텐데 네. 제가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한 11,500불, 한 600불 정도를 넘어가면은 그게 이제 정고점을 회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러면은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폐별로 시세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5% 넘게 또 오르면서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00만 원 위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좀 약한 모습이고요. 라이트코인, 이 비트코인 계열 화폐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10%의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외의 다른 화폐들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계열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딱히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도 약간 자금의 쏠림 현상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증시에서도 뭐 그런 거 있죠. 특정 섹터가 계속해서 오른다든지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딱 보면은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은 바로 단순히 그냥 송금, 결제 가능한 원래 그냥 블록체인 1세대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계열. 이런 코인들이 지금 강세를 대체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쪽 섹터에 자금이 좀 몰리고 있다.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이렇게 키 맞추기가 또 진행될 수도 또 있겠죠. 이더리움 계열이 강세를 그렇죠. 보일 이제 수도 그렇게 있고요.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미 있는 그런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달러 기준으로 바로 폭락했을 당시에 그때 이제 정고점을 약간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화 기준으로는 1,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10%대를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원래 거의 없었거든요.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약간 이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또 국내에서는 이 가상화폐한테 호재로 작용할 만한 그런 뉴스가 들려왔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이제 국내 이슈로 제가 한번 도배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바로 이제 금감 원장이 원래는 이제 예전에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자, 비트코인 거품 뻗는데 내가 내기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 금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들의 그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계좌를 좀 독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지금 현상은 뭐냐면은 원래 2월 달부터는 실명제가 실시가 되고 그래서 누구나 이제 계좌를 만들어서 실명 인증을 하면은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은행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계좌를 만들 때는 가상 통화를 거래하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서도 쓰기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방침을 낸 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눈치를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금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직접 독려를 하겠다. 자, 그러니까 원래 실명제 실시한 것처럼 정상적인 방법 차원에서 거래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청와대 그 국민 그 청원하는 그런 그 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가상화폐 규제 반대 그걸 이제 청원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28명이 동의를 했어요. 28만 명이죠. 28만 명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뭐 거래소를 폐쇄한다. 아예 거래를 금지시키겠다. 이런 완고한 그런 정책보다는 아무래도 이 블록체인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동반선장할 수 있게끔 하지만 거기에서 불법적인 거래는 차단할 수 있는 즉 이렇게 제도권 쪽으로 약간 끌어오는 그런 흐름, 그런 뉘앙스로 답변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그런 정부의 그런 기조도 약간 좀 달라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았겠죠. 네. 자,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에 좀 훈풍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챙겨볼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상당히 좀 재미있는 이슈입니다. 의미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슈인데 자,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자, 체인 파트너스라고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ICO를 국내 대기업 한 4-5곳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무료로 ICO를 합니다. 원래 돈을 받고 ICO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료로 ICO를 하겠다. 즉 코인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토큰을 나눠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대기업과 제휴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나중에 이 토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대기업의 재화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ICO가 법적으로 금지를 한다고 이제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자, 근데 이거는 법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법적인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돈을 받고 뭘 발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유사수신 행위로 이제 간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짜니까. 그렇죠. 법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은 무료로 ICO를 하느냐? 최근에 이렇게 ICO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이렇게 ICO 아이디어만으로 이렇게 자금을 조달을 해서 뭐 사기 행각이라든지 그런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행위에 경종을 울리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무료로 ICO를 한다라는 그런 컨셉인데 상당히 해외에서도 좀 드문 사례고 네.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약간 취지는 좋다. 뭔가 이 암호화폐 시장의 블록체인 생태계 시장에 또 하나의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새롭게 소개해 주실 코인은 어떤 건가요? 네, 바로 이제 비체인이라는 건데 왜 이 코인을 골랐냐면은 당연히 이제 최근에 흐름이 좋았기 때문이죠. 네. 자, 그래서 먼저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비체인 15분봉 차트인데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5달러 선이었는데 현지 시간 한 19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장중에 거의 8달러까지 갔어요. 지금 한 6달러에서 7달러 사이를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사실상 암호화폐들이 다 고점 대비 보통 한 2분의 1 토막 내지는 4분의 1 토막까지 난 그런 네. 암호화폐들 많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4분의 1 토막이에요. 비트코인 한 절반 정도고요. 자, 그런데 이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장중에 8달러까지 급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거의 전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회복력이 빠른 그런 이제 코인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비체인이 뭐하는 어떤 컨셉으로 네. 나온 그런 암호화폐냐? 자, 다음 장표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이게 바로 비체인 로고입니다. 로고. 자, 비체인은 컨셉이 뭐냐면은 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해서 그 기업의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컨셉으로 세상에 나온 암호화폐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고 처음부터 이제 모든 그런 코인을 발행한 다음에 지금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약간 좀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떻게 그러면 적용이 되고 기업의 있는지. 산업에 적용이 네. 되는지. 자, 그래서 다음 장표에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은 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비체인 홈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좌측에 보이는 이게 뭐냐면은 백이죠, 백. 명품입니다, 명품. 바로 명품 산업에 적용을 한다. 자,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이걸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원재료를 조달하고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물류로 이송을 하고 판매까지 걸치는 그런 다양한 프로세스를 걸치는데 자, 이 명품에다가 NFC 칩을 내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생산 하나하나의 단계에서부터 있었던 일들을 블록체인상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뭐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블록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빠르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공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생산 부분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판매하고 나서 이게 NFC 칩이 내장돼 있다 보니까 누구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명품은 잠재적 위험이 뭐냐면 바로 이미테이션이거든요. 그런 다양한 이미테이션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NFC 칩 기반으로 데이터들을 블록체인상에 기록을 한다면은 그런 문제는 없어지겠죠. 그리고 분실이라든지 누가 훔쳐갔을 때 어차피 소유권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또 명품 산업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는 농업입니다. 농업. 자, 농업에서도 이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중국 농업을 타겟팅으로 했습니다. 중국 농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산 시설이 열악하고. 그래서 뭐 농부들이 뭐 여러 가지 기후라든지 풍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비료 작물들을 적절한 시일에 잘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을 해서 블록체인 클라우드 그 시스템에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 측정을 해서 농업 생산성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사례다라고 이제 비체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적용 사례가 참 다양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업에 이렇게 블록체인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컨셉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트너십 그런 체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급등한 이유도 바로 네. 중국의 위다 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표에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요. 자, 중국의 위다 그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이제 개발 회사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한 중국에서 한 7번째 규모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작은 규모는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와 파트너십을 맺고 그래서 이 위다 그룹이 하는 그런 다양한 산업
관련돼서 DB를 이 블록체인상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바로 이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에다가 이렇게 다양한 인프라를 적용시키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파트너십 체결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코인은 V체인이었습니다. 다양한 산업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사례를 갖고 있으니까요.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략 대표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